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국어 가이드研修 上級者 向け 코스 한국국어第1回目今から始めます。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홋카이도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술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 지역의 물과 그리고 기후, 풍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생산하는 모든 음식들이 그것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그것도 당분이 많은 그러한 대표하는 음식을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술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위스키는 어떤 위스키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위스키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세계 5대 위스키인 일본 위스키의 발전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위스키의 다양한 면을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한랭한 기후와 양질의 물이 풍부한 홋카이도에서 만들어지는 유명 위스키 공장을 둘러보고 홋카이도 로컬 음식을 대표하는 술 문화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 술을 이용해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교적인 이유로 아니면 체질적인 이유로 무조건 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장면에서 접하기 쉬운 술자리를 듣고 배워 술자리에서 교양과 기쁨을 한층 더 증진시키길 바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은 술자리에서의 만남과 유흥을 위해 감히 여러분들과 술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즐기는 술 문화. 뭐든지 알고 즐기는 것만큼 안심하고 제대로 즐기는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달려들기보다도 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들어가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 잠깐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동양을 대표하는 장자는 술 취한 사람의 정신은 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술에 적당히 취한 상태를 굉장히 호평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한약으로도 술은 거론되며 이용하기에 그래서 술은 최고의 음식으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이태백 등의 시인과 한국의 많은 선조들의 역사책 등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술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것처럼 음주는 일시적인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술로 인해 폐가 망신을 당하고 방탕한 자들의 대표 명사로 또한 술이 많이 표현됩니다. 이러한 술꾼들을 나쁘게 표현하는 서양의 그런 술 문화도 하고 좀 많이 대립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굳이 비교하자면 좀 전에 말했던 장자의 철학처럼 상대론적인 인식론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 편에서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현실을 벗어나는 놀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라는 속세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쇠사슬 관계에서 현실을 벗어나 술자리라는 가상현실에서의 만남을 통해 음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자리에서는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마음속에 두었던 크고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대담하게 가상현실적인 내용을 논하거나 꿈을 꿉니다. 단, 현실과 가상의 중간 지점인 취한 상태가 아닌 술에 져서 현실적인 정신을 놓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술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리거나 술자리에서는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평가받게 됩니다. 비교적 서양에 비해 웬만한 제 잘못은 술에 죄송합니다.
서양에 비해 웬만한 잘못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이기에 용서받기는 조금 편합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양인은 술자리에서 취한다는 것을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술자리 분위기에 취하고 흥을 돋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게임과 음주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많은 음주나 가무가 있지만 유목민과 농업 정착민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동양은 집단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술자리와 축제 등의 음주 문화라면 서양에서는 술자리나 축제가 있는 날은 서로 간의 유대관계보다 대립적인 관계로 열정적이지만 대립구도에 따라 긴장을 늦추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술 중에서도 서양 술로 불리는 양주, 그 중에서도 증류주를 이용한 위스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술은 어른들의 음식이라고 불리기에 저는 성인이 된 뒤부터 일주일에 평균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술을 마시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제 유일한 꾸준한 취미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위스키를 접하게 된 것은 20년쯤 전에 요이치 닉타이 위스키에서 조제해주는 술이 너무 맛있어서 술 애호가들과 함께 여행을 같이 하며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청주도 아니고 위스키 공장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져 있고 맛 또한 제 입맛에 맞았기에 지금처럼 요이치 닉타이 위스키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아는 일본 위스키를 선물도 하고 마시는 법을 가르쳐주며 자랑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가격도 그렇고 예전처럼 손쉽게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를 현지 위스키 공장에서도 선뜻 구입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위스키가 세계 5대 위스키로서 많은 분들이 애호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위스키의 역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853년 페루 제독이 흑선을 타고 와서 선물로 주고 간 위스키가 도쿄만에 최초로 상륙하였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제대로 된 팩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설입니다. 그 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쿠로부네가 들어왔을 때 아마 그때 최초로 들어왔지 않았을까 이런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 중에 오늘은 제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경험한 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좀 틀리거나 좀 다른 얘기를 하셔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런 설도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페르가 주고 간 이런 독한 위스키가 그다지 호평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에게는 친근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스키가 친근하게 이제 대중들이 이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된 건 일본에서 토리 신지로하고 다케치루 마사타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위스키는 본격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다케치루 마사타케는 일본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무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사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 자기가 있겠다. 대신에 본인은 양조장보다는 정통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걸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술 가공업자에 본인도 그러면 일을 하겠다 하고 스코틀랜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케츠르는 직접 예전에는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잠깐 거처할 때 그때 이제 와인 만드는 것을
약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유럽 스코틀랜드에 가서 실제적으로 위스키 제조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산토리 창업자인 토리 신지로는 아까다마라는 술, 예, 스페인 와인을 보통 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식용 알코올, 예, 식용 알코올을 섞어서 위스키라고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대로 발효주를 증류시켜서 이 증류된 알코올을 다시 뭐 이런 증류된 알코올을 스피리츠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도씨 이상의 예, 위스키를 만들기 전에 그 재료를 스피리츠를 예, 워크통에 넣어서 숙성시키는 술이야말로 제대로 된 위스키이기에 당시 토리 신지로는 이름뿐인 위스키가 아닌 제대로 된 위스키를 만들고자 스코틀랜드의 기술자를 초빙하려 했지만 스코틀랜드 측에서 당신들 나라에 제대로 된 스카치 위스키를 공부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서 제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케츠르하고 예, 그 다음에 토리 신지로라는 사람이 만나서 다케츠르하고 10년 이상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위스키를 워크통에 대해서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지 예, 그래야지 위스키라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 기간은 10년, 예, 10년입니다. 최소. 그래서 다케츠르하고 예, 토리 신지로 이 두 사람은 그 10년을 예, 지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증류 사업이라고 불리는 위스키 공장이 야마자키 증류소에 야마자키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한 역사와 세월을 거쳐서 산토리 히비키나 마르스, 이와이, 뭐 고마카타 등의 유명한 위스키 또한 탄생하게 됩니다. 뭐 이런 역사적 세월을 내서는 뭐 너무 길게 하면 조금 지루하시니까 여기서 그냥 예,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케츠르 마사타케가 왜 홋카이도의 험준한 기후와 위치 조건을 선정했는지, 그런데 당시 산토리 창업자인 토리 신지로는 왜 다케츠로가 가고자 하는 홋카이도를 멀리 했는지를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토리 창업자인 토리 신지로는 경영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인접한 오사카, 동경 등에서 아니면 그거에 가까운 곳에서 이 공장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판로를 예, 염두에 뒀습니다. 여기가 지금 좀 팔로 써져 있는데 판로로 좀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나중에 판로를 바꿔주세요. 예, 예, 판로를 염두에 준 제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엔지니어인 다케치르 마사타케는 가장 좋은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최고의 위스키 제조 공장이었던 스코틀랜드 기후와 풍토에 비슷한 홋카이도를 고릅니다. 예, 당연하죠. 아무래도 경영자는 많은 판매를 염두에 두는 거고 엔지니어는 최고의 품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코틀랜드에 직접 가서 위스키를 배운 다케츠르 마사타케는 홋카이도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홋카이도가 한랭한 지방, 서늘하고 그 다음에 일교차도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서늘한 곳입니다. 굉장히 물도 굉장히 좋고 예. 그래서 여기라면 스코틀랜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본인이 납득할 만한 위스키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홋카이도 요이치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10년이 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사까지 와서 여기다 위스키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위스키 특성상 긴 세월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위스키 만들려면 최소한 10년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스키 공장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획란에 부닥칠 걸 이 사람이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을 하고 일본 과즙회사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사람이 회사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일본 과즙회사 위스키 공장. 예, 그때 일본 과즙회사를 줄여서 니카라고 합니다. 네, 니카 위스키. 예,
예, 여기에서 니카는 일본 과즙회사를 줄임말이라고 예, 바로 써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과즙회사이기 때문에 처음엔 사과 주스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매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시집온 부인이 고민하고 고생하는 남편에게 사과 와인이나 사과 카레 등을 판매한 것은 어떠한지 추천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이게 좀 인기가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 덕에 부도는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전긍긍하며 유지하던 위스키가 잘 팔리지 않아서 워크통이 계속 쌓이기만 하였는데 근데 덕분에 야마자키도 그렇고 니카 위스키도 그렇고 장시간 보관한 위스키가 그 많은 양이 안 팔렸으니까 오랜 동안 맛과 향이 풍부한 위스키가 많이 만들어졌겠죠. 저장이 됐겠죠. 그래서 위스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졌을 때쯤에 그리고 그걸 필요로 했을 즈음에 이 니카 위스키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호평을 받으면서 잘 팔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다케츠르하고 뭐 토리신지로 예, 이 사람하고 특히 다케츠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이 다케츠르라는 사람이 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만든 노트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와이상이라고 해서 예, 뭐 이와이 키이치로는 그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케치가 스코틀랜드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배운 노트를 이 이와이상한테 전달하게 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오늘의 주인공 니카이스키 다케츠 예,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일본 과즙회사 니카이스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니카이스키 견학을 예, 추천드리면서 그리고 니카이스키가 어떠한 곳인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카이스키를 가시면 니카 위스키 역사관, 제조 공정, 또한 위스키 매장과 식당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풍의 뭐 위스키 공장, 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풍의 저장고 등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동경돔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4만 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어찌됐든 이쪽 니카 위스키, 요이치 니카 위스키를 가시면 긴 세월 몰트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몰트라는 건 이조 대맥을 이조볼이죠. 물에 싹 튀어 만든 수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엿기름이나 맥주를 만드는 것처럼 효모가 당을 먹고 배설시켜 나온 것을 말하기에 누구르구로 만드는 제조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맥한 보리가 발화하면 다음 공정으로는 건조를 시킵니다. 니카 위스키에서는 피트를 사용해 건조와 함께 보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몰트를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싹 터서 성장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때 피트 향이 몰트, 메가죠, 메가. 예, 메가에 배어서 위스키 특유의 스모키한 향을 발생시킵니다. 다음으로 당화 작업은 이 몰트를 잘게 부수어서 65도씨 전후의 온수를 천천히 섞으면서 몰트 안에 있는 효소의 여러 가지 작용으로 달디단 보리즙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리즙을 여과시켜서 효모를 넣고 발효시키면 예, 그 효모가 당분을 먹고 예, 그 당분을 먹은 다음에 효모가 배설시키는 게 알코올하고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렇게 분해된 그 알코올이 대체적으로 7도에서 8도 정도, 8% 정도입니다. 이 알코올이 섞인 보리즙을 끓여서 다시 말해 이 알코올에 들어가 있는 보리죽을 증류시켜서 중후한 향을 입힘과 동시에 위스키의 원주인 농도가 높은 스피리츠를 생성합니다. 예. 이렇게 증류된 알코올 농도 63% 정도의 위스키는
다음 공정인 오크통에 담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스키가 43도, 45도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대충 63도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원액이다. 그게 이제 오크통에 담겨진 뒤에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는 지금 죄송한데 반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이 위스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천사가 먹는다고 해서 뭐 그 천사의 시간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10년간의 세월을 묵직하게 견뎌온 위스키가 워크통에 나무향과 진액이 섞여 풍미 가득한 위스키 맛을 발현합니다. 이 기간을 엔젤 타임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3분의 1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도 하고 또는 그 천사가 그 기와 풍토에 맞추어 10여 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맛있는 위스키가 만들어지도록 활약한 시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엔젤 타임 시간에 따라 각양각색의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 니카이스키 시음장과 박물관에 가시면 더 많은 위스키의 매력을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스키가 어떠한 병에, 어떠한 판촉을 통해, 뭐 어떠한 잔에, 어떠한 분위기에 마셔지는지에 따라서 위스키의 부가가치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위스키 장인들과 협업해서 만든 글렌캐런 잔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잔에 드시는 편이 위스키의 향을 조금 더 느낀다고 합니다. 이 잔은 잔의 잎부분이 오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위스키 전문점에 가시면 많이 보실 겁니다. 세상에 나온 지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많은 애호가들이 찾는 술잔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잔도 좋지만 얼음에 구멍을 내어 얼음잔으로 마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위스키는 보드카처럼 한 번에 털어넣는 술이 아니고 씹어먹는 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주도 그렇고 맛있는 술일수록 입을 조그맣게 해서 쪽쪽 빨아 드시듯이 그리고 입안에 돌려가면서 그렇게 씹어 드시는 걸 많이들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보드카는 몸의 체온을 급하게 올리기 위해서 마시는 술로 유명하기에 한 번에 툭 털어넣습니다. 그래야지 몸에 열이 팔팔 올라가니까요. 추운 지방에서는. 그런데 위스키는 위스키 특유의 맛과 풍미를 즐기고자 드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스키 풍미를 찾기 위해 뭐 이 위스키는 무슨 향, 무슨 맛, 무슨 맛이라고 해서 억지로 막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즐기시면 그냥 되지 않나.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스키가 즐기기 위한 거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잔. 요즘에는 뭐 나온 지는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잔으로 굉장히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스키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음식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위스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오하게 안 받으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조심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시는 여자분들 그리고 위스키 공장을 견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쌓고 서로 논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스키로 밥벌어 드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위스키는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음식의 한 종류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나 서로 간에 그걸 같이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가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스키는 40도가 넘는 술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관해서 마실 수 있는 술이라고 해서 영원한 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스키를 와인 보관하듯이 눕혀두시면 위스키 알코올이 날아가 버려서 위스키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위스키가 대체적으로 병 뚜껑만 안 따면 100년, 200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 뚜껑을 따버리면 와인처럼 두면 위스키의 알코올이 날아가 버려서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개봉한 위스키는 반드시 세워서 뚜껑 닫고 햇빛이 없는 서늘한 장소에 2년 두시고 2년 안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최고의 위스키 보관법은 좋은 날, 좋은 분과 함께 하루 빨리 몸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위스키는 좋은 사람하고 배를 배에 보관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명의 술로 불리는 위스키를 또한 이렇게 마시는 법을 잘 몰라서 너무 아깝게 드시는 분도 계셔서 여기서 간단한 방법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가 높은 위스키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온도락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뭐 온도락은 말씀 그대로 차가운 돌을 넣어서 마시는 술입니다. 예전에 계곡 같은데 이런데 날은 덥지. 그러면 계곡 찬물 많잖아요. 막 미국이나 막 그런 데 가시면. 그러면 잔에다가 차가운 돌을 넣어가지고 위스키를 부어서 드신 게 뭐 원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차가운 돌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셔도 되는데, 저도 요즘에는 그 주사위 돌로 된 그런 돌이 있어서 예전에는 거기서 많이 넣어서 마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사위 돌 잘 사용하지 않고 잘 정제된 얼음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온도락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체질에 맞는 얼음을 하루빨리 만나는 것도 큰 행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온도락을 마실 경우에는 그냥 슈퍼에서 집에서 만드는 얼음이 아니고 슈퍼에서 파는 얼음, 그 얼음을 넣어야지 좀 더 단단하고 맛있는 얼음을 위스키하고 함께 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온도락 위에 물을 타서 마시거나 맥주를 타서 마시거나 때로는 캐러멜을 넣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발렌타인 같은 거, 발렌타인 30년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저는 저만의 제조법이 있는데 대충 비슷하게 캐러멜이랑 몇 가지를 넣으면 발렌타인 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싼 와인을 고급 와인처럼 먹고 싶다. 싼 와인을 저 같은 경우는 막 흔듭니다. 한 100번 이상은 흔듭니다. 열심히. 말은 제가 100번이라고 하지만 보통 150번에서 300번 정도 흔들어 놓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운동 삼아서.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뒀다가 와인을 마시면 굉장히 고급 와인으로 변하듯이 그 위스키 또한 조제법에 따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뭐 위스키와 몇 가지를 사용하면 발렌타인 30년 같은 비싼 위스키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런 걸 잘못 판매하거나 누군가에 주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저하고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만 지금은 마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일본에서 유명한 하이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음과 위스키와 진자를 섞어서 마시는 것을 뭐 추천합니다. 하이볼이라면요. 저 같은 경우는 버번 위스키, 버번 위스키에다가 저기 얼음 넣고, 그 다음에 진자를 넣고,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한번 툭 친 다음에 요즘에는 저녁 식사할 때 자주 먹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위스키를 그리고 아니면 하이볼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뭐 많은 뭐 유튜브나 그 다음에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한 비율과 농도 등은 직접 들어보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셔서 음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스키뿐만 아니라 안주에 따라서 위스키 맛도 천차만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초콜릿 또는 아이스크림 이거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버번 위스키를 살짝 뿌려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리고 위스키를 한 대 많이 먹었을 때는 뭐 위스키를 먹어서 살이 쪘다기보다는 위스키와 함께 먹었던 초콜릿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 때문에 살이 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버번 위스키하고 맞는 게 육회하고 버번 위스키하고 곁들여 먹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뭐 간단하게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최고의 안주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를 드실 때 최고의 안주는
예, 물이기 때문에 맛있는 물, 적정한 온도에 본인에게 맞는 물 온도에 맞춰서 예, 드시는 걸 예,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위스키를 드시다 보면 뭐 이건 싱글벨 위스키다, 블렌디드 위스키다 이런 말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싱글배럴이 무엇인지, 예, 블렌디드 위스키가 뭐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싱글배럴 위스키라는 것은 예, 아까 저장고 말씀드렸던 저장고, 창고, 예, 워크통을 담아놓은 예, 그런 숙성고가 있잖아요. 그런 숙성고에 똑같은 워크통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저장고에다가 숙성시켜 놔도 그 중에서도 더 맛있고 조금 맛이 조금 덜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위스키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 맛있는 위스키냐 더 맛있는 위스키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도 맛있게 잘 익은 더 맛있는 위스키, 예, 그러한 워크통을 싱글 배럴 위스키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싱글 배럴은 같은 숙성고 저장고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예, 그 워크통에서도 가장 풍미도 좋고 맛있는 예, 그런 위스키 통을 싱글 배럴 위스키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블렌디드 위스키란 여러 가지 위스키를 조합해서 맛과 향이 그윽한 맛있는 위스키를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합니다. 뭐 이외에 뭐 곡물이 아닌 와인을 중립시켜서 만든 위스키를 브랜디드 위스키, 예, 브랜드 위스키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브랜드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운다, 예, 태운 위스키, 태운 위스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나. 예, 이거 브랜드 위스키는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만든 브랜드 위스키가 제일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한 뭐 브랜드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뭐 태운 와인인데, 예, 태운 와인, 뭐 와인 세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와인을 증류시켜서 만들어서 나온 게 브랜드 위스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외에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 선인장 밑둥으로 만든 뭐 선인장 밑둥이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는 뿌리죠, 뿌리. 그러니까 뭐 당도가 높은 장소. 선인장은 아가베라고 불리는 밑둥, 밑둥이 당도가 높잖아요. 예, 그 원료로 만드는 걸 데킬라. 예. 그 다음에 럼주는 사탕수수, 사탕수수 줄기 있잖아요. 줄기가 당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뭐 보리나 예, 쌀 이런 위스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소주를 증류시켜서 만들면 소주도 증류주에 속한다. 예, 그러니까 위스키는 이제 서양말이기 때문에 서양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주는 동양식 증류주, 위스키는 서양식 증류주. 말이 좀 틀린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증류주의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이 많이 들어있는 곡물, 그리고 사탕수수의 줄기, 그리고 선인장의 뿌리 식물들을 이용해서 만든 술이기에 위스키를 다른 말로는 설탕 썩인 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그 당이 마른 걸 섞여서 발효시켜서 그 발효된 발효주를 증류시켜서 만든 술을 다시 말해 위스키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는 20도가 넘는 증류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발효주는 대체적으로 15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도수가 15도 이상 되면 그때 이제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하고 예, 이산화탄소 등을 만드는 효모가 알코올 도수가 15도 이상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주는 15도 이상 나오기가 좀처럼 힘들다. 그런데 이러한 발효주를 연금술사들이 연금술사들이 옛날에 그 금 같은 거 이런 거 재련해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과학자들이죠. 과학자, 연구자들. 그런 연금술사들이 예, 치료와 소독용으로 증류시켜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재련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그 알코올 끓는 도, 뭐 몇 도에 끓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물을 끓이다 보면 물 끓이기 전에 술을 끓여다 보니까 술도 끓이기 전에 김이 나오는데 그 김은 무슨 김이고 뭐 이렇게 연구를 했겠죠. 예, 예. 그 연금술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별도로 예, 좀 알아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예, 연금술사만 해도 조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예, 이렇게 소독용이랑 치료로 만들었던 위스키가 예, 수도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도하면서 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본인도 먹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터부시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는 막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주를 주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 예, 그런데 독주를 줄 때도 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되지만 무조건 예, 독주를 주는 건 좀 어떨까 하는 예, 그런 내용들로 좀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예, 예전에는 이걸 잘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위스키 금지법이나 와인 금지법 여러 가지 생기면서 뭐 와인통에 숙성시켜서 오랫동안 두고 먹다 보니까 지금의 맛있는 위스키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러한 게 최근에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연금술사와 관련되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기에 예,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먹는 알코올, 에탄올은 74도 정도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74도에서 80도 사이, 78도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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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메탄올은 못 먹는 거잖아요. 못 먹는 거. 같은 알코올인데 에탄올은 먹는 거, 메탄올은 못 먹는 거. 이 메탄올은 56도부터 끓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메탄올을 56도에서 끓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위스키를 한번 증류시켜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낮은 온도에서. 이런 건 다 버려야 돼요. 아깝다고 드시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집에서 혹시나 위스키나 그런 걸 혹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은 예, 꼭 참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소주 만들 때도 비슷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 다음날 숙취로 엄청 고생하시고 머리 아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는 예, 중류지라고도 불립니다. 예, 그 다 중류시켜서 하기 때문에 중류죠.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중류주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류주 같은 경우는 메탄올 어느 정도 제거하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독한 술을 드셨어도 다음날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쓰르거나 그런 일은 좀 덜 할 거네요. 왜냐면 메탄올이 별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폭음으로 해서 숙취로 해서 뭐 머리 아프신 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예. 예,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트산으로 넘어갈 때 이때 아세트산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세트알데히드 상태 이때가 가장 수치로 고생하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가 너무 길어지는 거죠. 아니면 마시면서 계속 그 해소가 되시는 분도 있는데 해소가 안 되시면은 예, 좀 많이 그분은 힘드시다. 예, 그래서 술 해소가 약하신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메탄올 0.1% 이하의 술만을 술로서 인정하는데 이 메탄올을 많이 포함한 술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외에 맛있게 술 드시는 방법으로는 뭐 조제도 있지만 누가 술을 마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예, 관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니카이스키 예, 공장 견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 공정 순서고 워크통이랑 여기는 시음하고 식사하실 수 있는 장소. 예, 이거 중리하시는 거. 예, 그 다음에 이거 예, 피트. 예,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예, 예, 그럼 우선 여기서는 그 뭐 위스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위스키는 즉 이미지 그 다음에 영업 방식에 따라 위스키 맛이 굉장히 달라진 것을 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스키가 제가 니카 위스키를 좋아하긴 했는데 맛상이라는 위스키 드라마가 예, 갑자기 나오면서 그리고 이 드라마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위스키가 그 특히 니카 위스키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니카 위스키가 떡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위스키가 좋은 스토리텔링과 함께 위스키 가격이 3배에서 7배 이상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니카 위스키 가면은 싸게도 팔고 맛있는 술을 저렴하게도 팔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이제 위스키를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예, 그래서 위스키는 이미지 산업 중에 또 하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술을 줄이고 싶어서 뭐 노력은 했는데, 그런데 짜증나도록 맛있는 일본 위스키 덕분에 하이볼과 일본의 안주들을 섭렵하면서 고유기 등이 선전하는 CF 등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면서 위스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위스키를 탐닉했던 그런 시간들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물로 불리는 위스키, 보리가 남을 때 몰래 만들어 먹던 밀크 위스키, 도수가 높아 온몸을 불사지른다는 불타는 위스키. 위스키가 불려지는 의미는 조금씩 때로는 큰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스키를 두고 만나는 술자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술에 못 이겨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모르고 주변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나, 좋은 술과 안주를 너무 많이 즐겨 비만이 염려되시는 분, 반대로 술자리 분위기 메이커로서 그동안 지은 모든 용서와 예쁨을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화해장으로 리셋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굉장하신 거죠. 술자리 자체로 그동안에 막 자기가 잘못된 실수나 그다음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예, 알코올과 함께.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잘만 하면 예쁨까지 받아서 다시 리프팅 하는 거죠. 리셋 해가지고 다시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서로 더욱 돈독한 관계로 서로 간의 꿈과 사랑을 내서 더욱 논하고 더욱 웃음지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좋다고 하여서 억지로 상대방에게 무리를 해서라도 또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해서 또 마시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경치가 좋다고 높은 다리나 절벽을 올라가서 함께 풍광을 즐겨보자고 억지로 데려간다면 과연 상대방은 좋아할까요?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술 마실 때는 상대론적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자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술을 드시거나 그리고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을 진정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에는 예,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절벽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떨게 하거나 무섭게 하지 않고 같이 그 장소까지는 못 가지만 사진 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한 얘기들을 통해서 서로 즐겁게 나누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이 위스키 등의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술 분해를 잘 못하시는 분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기보다 술자리에 있는 술자리 분위기에 취하기 위한 방법과 그 술은 좋은 분위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술은 하나의 좋은 분위기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좀 더 좋은 술자리 분위기를 위한 또 다른 그런 게임이나 그리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과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생각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자살 행위인 술자리가 되지 않도록 품격 있는 위스키 술에 대한 에티켓과 술 문화를 누려보는 것을 여기서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스토리가 니카 위스키에 직접 가서 찍어온 비디오들도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 비디오 같은 경우를 촬영도 안 되고 비디오는 함부로 저기 방출을 하지 말라 달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사진으로 잠깐 올려놨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공정입니다. 공정. 뭐 공정 중에 지금 찍었던 것들인데 니카이스키에 가시면 정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듣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는 가이드 해설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기 갔다 오시면 위스키에 대한 또 다른 예, 그 매력에 좀 빠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서없는 제 얘기보다 여러분들께서 니카 위스키 또는 가까운 위스키 공장에 찾아가셔가지고 즐겁고 재미있는 위스키 견학과 그리고 위스키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매너 있고 즐겁고 그리고 그 재미있는 술자리를 위한 그런 술 문화에 대해서 위스키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